여기 어두운 밤입니다. 바닷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바람이 차갑습니다. 멀리서 탁 나무가 타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불빛. 처음엔 촛불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집이 타고 있어요. 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던 그 집이요. 문이 벌컥 열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 와중에도 누군가는 말을 안 해요. 입을 다문 채 서로 눈짓만 합니다. 왜 말을 안 하죠? 지금 도망쳐야 하는데? 야, 뛰어. 한마디면 될 텐데? 그런데 그들은 규칙을 지켜요. 침묵. 그들의 규칙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리더.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남자. 수학 선생님 같죠? 그런데요, 이 남자는 수학자가 아니라 삶을 숫자로 살게 만든 사람에 더 가깝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이 피타고라스. 우리가 아는 피타고라스는 보통 이런 이미지죠. 칠판에 삼각형 그려놓고 빗변의 제곱은 뭐 어떻고 이런. 하지만 오늘은 그 얘기부터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야기는 숫자가 사람을 구할 수도 있고 사람을 묶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지금 불타는 이 집은 공식을 가르치던 교실이 아니었습니다. 여긴 사람을 바꾸는 공동체였고 그 공동체는 숫자를 그냥 계산이 아니라 믿음처럼 품고 있었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왜 사람들에게 숫자를 믿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 믿음은 왜 불길 속에서 끝을 맞았을까요? 우리도 비슷한 순간이 있죠. 요즘은 어디 가나 숫자입니다. 성적, 연봉, 평점, 조회수, 팔로워, 건강검진표에도 숫자, 휴대폰 화면에도 숫자, 카드 명세서에도 숫자. 가끔은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숫자는 참 정직해. 숫자는 거짓말 안 해. 그런데 또 어느 날은 이렇습니다. 아니, 숫자가 내 기분까지 결정하네. 평점이 낮으면 내가 별로인 것 같고, 조회수가 적으면 내 말이 가치 없는 것 같고, 혈압 숫자 하나에 하루가 무너지고.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숫자는 나를 돕고 있나? 나를 지배하고 있나? 이 질문을 들고 피타고라스에게 가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가 살던 시대는요, 우리처럼 앱으로 예약하던 시대는 아니지만 사람들 마음은 지금이랑 꽤 비슷했습니다. 첫 번째 분위기, 불안. 바다 건너 도시로 이주하고 상업이 커지고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오늘날로 치면 동네가 갑자기 개발돼서 여기 집값이 왜 이래? 하는 느낌이랄까요? 두 번째 분위기, 정치와 파벌. 도시는 작고 사람은 많고 말은 빠릅니다. 소문이 권력이고 누가 누구 편인지가 중요해져요. 세 번째 분위기, 신비와 철학이 섞인 시대. 세상이 왜 이런지 사람들은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과학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 종교만으로도 부족하던 때. 그래서 세상의 비밀을 풀어줄 누군가가 필요했죠. 그때 등장한 사람이 피타고라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피타고라스만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진짜 흥미로워요. 그리스 곳곳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거든요. 세상은 뭘로 이루어져 있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먼저 피타고라스보다 조금 앞서거나 동시에 활동했던 밀레토스 학파. 이들은 세상의 근본을 물질에서 찾았어요.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했고, 아낙시만드로스는 무한한 것,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라고 주장했죠. 피타고라스에게 이집트 유학을 권한 사람도 바로 탈레스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헤라클레이토스. 이 사람은 만물은 흐른다고 말하면서 변화 자체를 세상의 본질로 봤습니다. 피타고라스가 영원불변한 수의 법칙을 강조했다면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고 본 거죠. 심지어 피타고라스를 향해 박식함이 지혜를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며 독서를 퍼부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또 크세노파네스라는 철학자도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피타고라스의 윤회설을 비웃었다고 해요.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는 것을 비판하면서 일신론적 사상을 펼쳤던 사람이죠. 더 놀라운 건
이 시기가 그리스만의 시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의 같은 시간에 중국에서는 공자가 유교의 기틀을 닦고 있었고 노자는 도가 사상을 정립하고 있었으며 인도에서는 석가모니가 해탈과 자비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인류의 정신적 스승들이 나타났던 거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피타고라스를 이해하려면 그가 홀로 서 있었던 게 아니라 치열한 사상의 경쟁 속에 있었다는 걸 알아야 하거든요. 물질로 세상을 설명하는 사람들, 변화를 강조하는 사람들, 신과 영혼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 그 한가운데서 피타고라스는 숫자라는 독특한 답을 내놓은 겁니다. 재미있는 건요. 피타고라스는 본인이 글을 많이 남긴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가 만든 건 책이 아니라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그냥 학원이 아니었어요. 규칙 있는 공동생활. 말하자면 철학자들의 합숙소 같은 건데 여기는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삶 자체가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두 부류로 나뉘었다고 전해져요. 처음 들어온 사람은 듣는 사람, 말 안 하고 듣기만 하는 단계. 그 다음 단계는 배우는 사람, 더 깊이 들어가는 단계. 요즘으로 치면 무료 강의 수강생과 유료 멤버십 같은 걸까요? 농담입니다. 피타고라스 학파가 들으면 규칙 위반으로 쫓겨날지도 모르겠네요.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피타고라스는 말합니다. 철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생활로 하는 것이다. 그 생활을 붙잡아주는 것이 바로 숫자였습니다. 피타고라스의 가장 유명한 생각 중 하나. 만물은 숫자다. 이건 세상은 계산기로만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좀 더 감각적으로 말하면 세상은 뒤죽박죽이 아닌데 그 질서의 언어가 숫자일 수 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좋다, 아름답다 느끼죠? 그건 느낌인데 피타고라스는 거기에 규칙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숨은 카드 하나. 피타고라스 학파에는 테트락티스라는 상징이 있었대요. 점 10개를 삼각형으로 배열한 모양. 그 앞에서 맹세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숫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들에겐 세상을 이해하는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비슷하죠. 회사 로고, 깃발, 반지. 사람은 상징이 있어야 마음이 단단해지거든요. 피타고라스에겐 그 상징이 숫자였던 겁니다. 자, 이제 유명한 이야기 하나 갑니다. 음악과 숫자. 어느 날 누군가가 현악기를 튕깁니다. 띵. 소리가 나죠. 피타고라스는 묻습니다. 왜 어떤 소리는 편하고 어떤 소리는 불편할까? 그런데 그 답을 귀가 아니라 길이에서 찾습니다. 현의 길이를 절반으로 줄이면 음이 올라가고 어떤 비율에서는 조화가 생기고, 즉 조화가 감정만이 아니라 비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삶의 메시지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우리 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너무 붙으면 답답하고 너무 멀면 서운하고 그 사이 어딘가 조화가 있는. 피타고라스는 그 조화에도 규칙이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숨은 카드 하나 더. 사람들이 잘 안 다루는데 재미는 확실한 콩? 절대 금지. 피타고라스 학파는 콩을 먹지 말라고 했다는 기록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유는 의견이 여러 가지예요. 건강 때문이었다, 종교적 이유였다, 정치적 상징이었다, 말이 많죠. 중요한 건 콩이 진짜 나쁜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은 삶의 규칙을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었다는 것. 철학이 책 속 문장이 아니라 식탁 위 규칙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피타고라스의 진짜 얼굴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철학자를 떠올리면 말 잘하는 사람을 떠올리는데요. 피타고라스 학파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말을 줄이는 훈련. 특히 처음 들어온 사람은 듣는 사람 단계에서 오래 있었대요. 많이 듣고 덜 말하고 자기 생각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시간. 이거요, 우리도 필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말이 늘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은 말이 늘 때보다 듣는 순간에 더 많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학파에 대해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는 여성 제자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테아노 같은 인물이 언급되곤 하죠.
물론 고대 기록은 섞이고 과장되기도 해서 확정처럼 말하기보다는 그런 전승이 있다 정도로 품격 있게 두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해요. 철학이 소수 남자들만의 수다판이 아니라 누군가에겐 삶의 기술이었을 수 있다는 것. 자, 여기까지가 피타고라스의 큰 줄기입니다. 세상엔 질서가 있고 그 질서의 언어가 숫자일 수 있으며 그 숫자는 결국 생활의 규칙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자, 이제 오해를 깨겠습니다. 피타고라스는 피타고라스 정리 만든 사람. 물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그 공식 유명하죠. 삼각형의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정리가 틀렸냐? 맞냐가 아니라 그 정리만 남기고 피타고라스를 끝내면 손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피타고라스 이전의 문명에서도 이미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피타고라스의 핵심은 정리 하나가 아니라 숫자를 세계관으로 만든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세계관으로 살게 한 것이거든요. 여기서 두 번째 반전. 무리수 이야기, 그리고 히파수스 전설. 피타고라스 학파는 기본적으로 세상은 정수의 비율로 설명된다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믿음을 흔드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정수 비율로는 설명되지 않는 길이. 쉽게 말하면 딱 떨어지지 않는 숫자, 끝이 없이 이어지는 숫자. 그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무리수입니다. 여기서 히파수스가 그걸 발견했고 벌을 받았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 부분은 전설적 요소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디테일에 매달리지 않고 상징으로만 잡겠습니다. 상징은 이겁니다. 숫자로 세상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믿음이 어느 날 깨질 수 있다. 이때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죠. 내 믿음을 고칠까? 불편한 사실을 숨길까? 피타고라스 이야기가 흥미로운 이유는 여기가 바로 인간사의 민낯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제일 많이 착각하는 지점이 여기에요. 숫자는 진실이 아니라 번역 언어일 수 있다. 언어는 유용하지만 믿음이 되어버리면 사람을 지배합니다. 예시 두 개만 딱 하겠습니다. 첫째, 평점과 성과지표. 처음엔 편하죠. 비교가 쉬우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사람인지 점수인지 헷갈립니다. 둘째, 건강 수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숫자는 나를 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통째로 흔들리기도 하죠. 이럴 때 필요한 건 숫자를 버리자가 아니에요. 피타고라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그겁니다. 규칙이 나를 살리는가, 나를 묶는가? 콩을 금지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콩을 만들고 살거든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불타는 집. 피타고라스 학파는 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철학이 생활이 되면서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사상이 아니라 세력으로 느끼기 시작했을 겁니다. 정치가 얽히고 질투가 얽히고 오해가 얽히고 그리고 결국 불길. 여기서 울컥 포인트는 크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담담하게 이렇게만 말하면 충분해요. 피타고라스는 공식 하나 남긴 사람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남긴 사람이었다. 그래서 더 사랑받았고 그래서 더 미움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배울 건 정리의 모양이 아니라 숫자를 다루는 태도입니다. 오늘의 인생 노트 세 줄입니다. 숫자는 진실이 아니라 세상을 번역하는 언어다. 언어는 편리하지만 믿음이 되면 나를 지배한다. 내 삶의 규칙은 나를 살리는 규칙이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의 한 가지 실험. 하루 한 번 숫자 대신 문장으로 기록하기. 오늘 운동 30분 대신 오늘은 내 몸을 아껴줬다. 조회수 100 대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었다. 혈압 140 대신 오늘은 조금 쉬어가야겠다. 숫자는 도구로 두고 마음은 문장으로 살리는 겁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를 잘 살아내신 당신께 진심 어린 칭찬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함께 보는 인생노트 철학 이야기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